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민경선입니다. 저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런 자리에서 공약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제안드린다는 말씀으로 강약 조절을 하니까 알아서 새겨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여러 우리 협의회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을 했고 여러 가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 현장에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특히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군과 다르게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력직인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다른 시군으로 이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장이 된다고 하면 당선됨과 아울러 바로 인수위 과정에 사회복지사 연대회의의 주관해서 추천하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인수위라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인수위는 전임 시장이 4년 동안 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이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면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또 새로 임기가 시작된 시장의 4년을 계획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느냐는 인수위 과정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변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공무원 사회에는 여러 가지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에 의해서 룰이 로테이션 방식으로 2년 반이면 3년이면 자리 이동을 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아닌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새로 공무원에 오신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로테이션 방식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의 처우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관제 신설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인수위 과정에서도 정책이 반영되고 단계 추진되지만 매년 예산 반영이나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차지하면서 예를 들면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철시키려면 이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보좌관제가 신설이 돼서 조정하고 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면서 그 결론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처우 개선에 예를 들면 5만 원을 책정했는데 요구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2만 원이 책정됐고 이후에 내년도에는 3만 원을 더 책정했다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시민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올해 3월 27일 날 통합 돌봄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만큼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고 시 차원에서의 법에 따른 시행령도 제정돼야겠지만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고양시가 선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전국을 이끌어가는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그 과정에는
구성원들이 함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일방적인 시가 결정해서 따르라는 게 아니라 시는 행정 지원의 역할을 하고 여기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종사자만의 대변해서는 안 되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촘촘히 실제로 틈새가 없도록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서 여러 가지 정례화를 통해서 일시적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또 정례화되고 다음 분기에는 1분기 때 논의됐던 사안들을 보고하고 또 1분기 때에 건의됐던 내용 중에 달성되지 않은 것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공표되면서 예를 들면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과 또 예측 가능성이 이루어져야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하고 내년에는 좀 처우가 개선되겠구나, 이직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안심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은 정말 고양시가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종사자들도 많고 있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분들도 아우성입니다. 왜 다른 시군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왜 고양시만은 이런가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여러 가지 세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세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회복지가 실천되다가 또 예산이 없어서 결국 자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이 돌아오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향이 107만인데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신동에 행남초등학교가 있는데 1학년 초등학생 신입생이 5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두학급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은 늙어가는 도시일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여러 가지의 핵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고 사회복지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시장은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정말 소신 있게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개혁신당 신현철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는 그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장의 주관이 아닌 부시장 주관을 격상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테이블이 돼야 되고 정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육아휴직이 됐건 대체 인력을 뽑을 때 이런 TO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아휴직을 갔는데 대체 인력을 못 뽑는 거죠. 1, 2개월 단기간에 뽑을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종사자가 다른 직원이 대체하는, 그래서 과중한 업무가 그다음 처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이나 다른 병가로 인한 대체 인력들을 보충하지 못하니까 대신하게 되는 그런 과부하가 걸리고 또 육아휴직 가는 분들도 미안해하고 오히려 정당한 대체 인력이나 육아휴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식 개선도 돼야 되고 이러한 그 대체 인력에 대한 TO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통상 임금의 특수 근무 수당과 처우 개선 수당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영주 후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나 사랑, 헌신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정말 일로서 존중받고 전문직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도 정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민원도 제기해서 너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처우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에 건의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 시장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서 정말 경청하고 답을 찾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분 인사드리고요. 장애인 복지의 가장 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동권도 있고 평생교육권, 그다음에 노동권, 탈시설에 따른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 이동권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경기교통부 사장하면서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배차하는 업무를 했는데요. 시군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침이 차량 수가 다 정해져 있지만 예산과 여러 가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량 수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특히 대당 2.0명을 목표로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운수 종사자가 2명씩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1.5명도 넘지 않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마 1. 몇 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이동권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법은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고 특히 이 장애인 콜택시가 서 있지 않도록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운수 종사자를 2.0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40분 대기하는 것보다는 한 20분, 15분 대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측 가능한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교통에서 1, 2분 배차가 늦어도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20, 30분 늦어도 어디에 화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수를 치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5개 직렬 중에 사회복지직이 최하위입니다. 그 관리직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같은 경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여기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더딘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자급에 어느 정도의 안착을 해야만이 이 사회복지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무부서, 사회복지 관련되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서 지금 복지 업무가 가장 경무 업무거든요. 그래서 인사 승진에 있어서는 경무 업무에 대한 가점이 정당하게 보상돼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히 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장은 시정회의를 생중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중계하면 복지국장이 복지 정책과 전문성에 대해서 입각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에 있을 경우에 얼마나 답변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능감 있는 정책적으로 이런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국장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과 고양시 간의 소통과 협업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배경 때문에 고양시 사회복지연대에서 사회복지 정책보장제도 도입을 제안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소통과 협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여전히 현장은 공공과 소통하는 데 일방적이거나 혹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정책보장제도 외에
혹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민경수 후보님께서 제일 먼저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전문 보좌관들은 당연히 관철돼야 한다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오늘 같은 자리들이 분기별로 시장 주관에 의해서 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하고 하면서 같이 논의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복지 정책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때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여기 프로에 있는 분들이 건의를 했거나 연대회에서 건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바로 피드백의 사안도 있겠지만 2분기 때 다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1분기 때 논의됐던 사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실행된 건 실행된 거, 그리고 앞으로 언제 몇 개월 후에 또 실행될 거,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 쌓여진 거에 따라서 다시 또 건의되면서 이러한 복지 정책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간담회나 했던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 하고 그 뒤로 뭐 1, 2년 후에 딱 한 번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일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일부 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책의 일관성과 정례화를 통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현수 후보님께서